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행정학원 방시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해서 제가 55회 수석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국방전직원에 가서 선배와의 대화에서 거기서 강의를 했고, 또 한국행정학원에서 7년 동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해주고 여러분들이 노까지 보장받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신분은 그럼 어디에 이런 보장을 하고, 어디에서 보장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선배들이 보장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상관? 여러분들 전후배를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국방부 인사관리 훈련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장되고 있느냐? 예비 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들, 여러분들은 업무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과 예비 전력관리 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비군 지휘관이 되든가 아니면 예비 전력관리 군무원 5급, 7급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역 때와 마찬가지로 명예롭게 지휘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길이고, 또 직장에 가서 지휘관하시는 분들은 직장의 정규직 사원 신분을 받게 되고, 특히 이제 대학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직 직원이 되는데, 여러분들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대우가 조금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들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지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이 계속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경우에는 계속 63세까지 지금 계속 정년 연장을 해주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직장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대우를 받는 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신분을 보장받는다 하는 길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길인데, 여러분들이 대우를 받는 길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휘관으로서 군무원으로서 하는 일은 그럼 과연 어떤 일이냐? 여러분들이, 제가 근무를 6년 동안 해보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주 쉬운 일이다. 여러분들이 현역 때 근무했던 그런 일들이죠. 자, 여러분들 간부로서 여러분들 부하들을 지휘 통솔을 했고, 그죠? 그것을 그대로 하고, 또 여러분들 예비군 지휘관으로 들어도 예비군 대원과 장비 관리 등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일이 쉽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우면서도 대우받는 이 길인데, 그럼 내가 과연 도전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대우를 받고 보장받는 길은 비상계획관도 있고,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일자리로서 굉장히 심각한 직업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보장받는 길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예전자의 길과 비상계획관 길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비상계획관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10배의 도전 기회로, 그러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10배가 높다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비상계획관은 3번 여러분들이 시험 볼 기회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자는 30번의 기회를 받는다. 왜 30번의 기회냐? 여러분들 시험을 6번 볼 수 있는데, 6번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5지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5는 30이죠. 30. 자, 1지망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2지망에 가서 또 경전해서 합격할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3대 30의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10배의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 하는 차원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한 비상기획과와 여러분들 출제 경량 면에 있어서 보면 비상기획과는 헌법, 원수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반면에 여기는 4개 법, 딱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된 4개 법으로서 사지 선다형으로, 사지 단일 선택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사기법, 예비군법부터 여러분들 통합방위법까지, 그죠? 네 개 법을 한 50회 이상 정도만 해가지고 이해하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다. 그럼 어떻게 왜 쉬우냐 하는 얘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문제인데 100문제 전부 사지 단일 선택형 문제다.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쉽다 하는 얘기죠. 또한 한편으로 지금 최근에는 현역 근무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지구부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좀 쉽게 출제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현역 점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졌고 앞으로 남은 40점, 현역 점수가 60점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가 40점인데 앞으로 남은 40점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역 점수는 이미 60점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앞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40점에 여러분 집중해서 문제도 쉽게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들 100점 보고 버린다면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문제가 좀 쉽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바를 것 같습니다. 자, 예비군 임무에 관한 문제인데 예비군 임무는 예비군법 맨 첫 장 2조에 나옵니다. 2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예비군이 되면 예비군이 수행해야 되는 이 과업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얘기인데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시에, 그죠? 전시나 또 비상사태 이런 사태에서 전방에 있는 현역 군부대를 편성해 주는 게 예비군들이 동원돼서 전방에 현역 군부대를 편성해 주잖아요. 그죠? 편성해 주고 또 작전에 필요한 어떤 동원을 위한 평상시에 어떤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 평상시에 예비군이 수행하는 임무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적이라든가 반국가 단체, 무장군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침투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를 여기서 문제가 진압으로 이렇게 오답을 줬는데 적이나 무장공비는 여러분들 소멸해야 되겠죠. 진압은 여기에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읽어보더라도 기본 상식 있는 사람은 이건 오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판단해 쓰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소요가 있을 때 소요를 진압하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는 것. 자, 무장 소요는 소멸이 아니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소요를 일으키잖아요.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총불으로 소멸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행위를 좀 불만이 있어서 그런 시위를 제재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압하는 것이 임무다. 이게 소멸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딱 읽어봐도 이건 오답이라는 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또한 예비군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요 두 개 나다가 자, 진압과 소멸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맞바꿔가지고 오답을 주는 이런 출제 경향이다.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 원문을 한 50회 정도 하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번의 도전 기회, 그때마다 또 오지만까지 할 수 있는 30번의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예전자의 방향.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기만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예전자의 길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럼 최근 한 5년간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 제가 쭉 매 회마다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보면은 한 2대 1에서 뭐 좀 높을 때는 4.8대 1 정도 되는데 또 계급별로는 좀 상해요. 계급별로는 자, 금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7급 같은 경우에 한 1.1대 1 정도로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쟁률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석이 적게 나올 때는 좀 높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선에서 한 5대 1 미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현역 점수가 60%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을 통해서 40% 점수를 경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한 총 7년간 쭉 강의하면서 보니까 본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도 과락자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 과락자가 많이 나올까? 자, 문제풀이 4과목이 쭉 마지막에 통합방위법 문제가 있는데 통합방위법이 12문제인데 그걸 한 문제 내지 2문제 풀다 보면 시험 끝 1분 줘버립니다. 그래서 10문제를 찍고 제출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과목별로 한 개의 과목이라도 40% 미만 득점하면 과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합격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왜 그럼 이런 시간 부족 현상이 오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과목별로 여러분들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과목별로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좀 고난이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적각 패스하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 90문항을 다 맞추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험 전략이 없고 저희 학원에서 지도를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고난이도 문제 덜컹 지뢰 밟아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 고난이도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5분 내지 10분 걸려서 풀어도 긴가민가하죠. 이러다 보면 그 다음 문제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아서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죠. 공포감이 오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속도도 급격하게 다운되는 겁니다. 120분에 100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그 마지막 통방법에 갔을 때는 한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시험 끝 1분 전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과락자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자,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걸 극복하고 과락을 당하지 않고 고득점 학습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평상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숙달을 시켜준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서 온라인 강의, 여러분들 원글에서 학습을 하기 원하는 이런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는데 자,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할 수 없는 이 배속 수강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도록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배속 수강법을 정해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뇌파가 빨리 읽으면서 빨리 듣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이해해서 정답을 빨리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질화시켜 주는 것이죠. 좀 고난이도 문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숙달해서 이 고난이도 문제는 적각 패스하는 그래서 90문제까지를 100문제 중에서 90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나머지 10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건데 90문제만 맞춰도 쉬운 문제 90문제만 맞춰도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를 즉각 필사할 수 있는 이것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에 오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아무나 할 수 있나 하는 문제는 자, 응시 자격에 관한 문제인데 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군 지휘관
지역이든 직장이든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자 이런 요원들은 자 지휘관은 여단장, 연대장 그 다음에 대장, 중대장 자 이런 분들은 예비역, 해계급 자 예비역, 여단장, 연대장, 예비역, 퇴력, 대령 시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대장은 예비역 및 퇴력 소령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7급 공무원들은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 중부사관 요원들이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6년, 7년 현역 생활을 마치면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는 예비군법 14조 2항에는 결격 사유자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들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고 이상의 직접적인 형을 받았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면을 당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제한되고 있고 그러나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대 징계 같은 경우는 이건 말소되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여러분들이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런 분들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학원에서 여러분들 학습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전적 예정자들은 우리 학원이 한국행정학원이 국방전직원 아침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연계과정 여기에 여러분들이 입소 등록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보 전에 직업보도관 들어오기 전에 선행학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우리 학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요걸 위해서 또한 멘토를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전역자들은 우리 보훈처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비를 여러분들에게 80%를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한 20만 원 정도만 비용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 20만 원 여러분들 개인 자금이 들어가고 결국에 이제 이 지휘관을 여러분들 정년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5억 내진 10억 이상의 여러분들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20만 원 투자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선행학습,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직강을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등록해서 모의고사도 우리 여러분들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 택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출 문제도 분석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전감을 나를 세울 수 있도록 개인별로 1:1 멘토식으로 우리 담당 교수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담당 교수와 상담하면서 담당 교수의 지침에 따라서 따라오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합격을 위한 광속 케이블을 구축하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하는 것이 제목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여기 가입하시면은 이런 학습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개인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멘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우리 원장님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서 소통을 통해서 자, 얼만큼 학업 관련 정보를 소통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점수에 비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저희에게 따라오고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